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2026년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즉 AI 광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라는 엔진이 돌아가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AI 시대의 반도체가 그 어떤 자산보다 무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생태계에 주목해야 하는지 팩트 위주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알찬 정보들로 꽉 채웠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최근 2026년 1월 29일은 한국 반도체 역사에도 기록될 날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보조금 직접 지원과 세제 혜택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 지원을 넘어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자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 있는지 살펴볼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나 TSMC 같은 회사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회사는 역시 AI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2026년 1월 5일 라스베이거스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루빈의 본격적인 양산과 출하를 정역 선언했습니다. 2024년 처음 로드맵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설마 저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제 드디어 실물 경제를 뒤흔들 괴물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전 세대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뛰어넘는 이 루빈은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6세대 HBM인 HBM4를 최초로 탑재하면서 추론 성능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끌어올렸죠. 특히 이번 루빈 시스템의 핵심은 압도적인 경제성에 있습니다. 전력 효율 극대화를 통해 토큰 생성 비용을 이전 모델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1000만 원 들던 작업이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어느 기업이 루빈을 안 사겠습니까? 전 세계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 앞에 줄을 서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이 복잡한 칩을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군데, 바로 대만의 TSMC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TSMC는 이미 2나노미터 공정 안정화 및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6년 말까지 예정된 이 나노 물량이 이미 전량 예약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물들이 줄을 서서 TSMC의 생산 라인을 기다리고 있죠. TSMC가 없으면 전 세계 AI 산업은 그 즉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 독점력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여기서 AMD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AMD는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며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한 MI350과 차세대 MI400 시리즈는 가성비와 개방형 생태계를 무기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칩 설계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AMD가 서로 경쟁하며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동안 반도체 생태계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칩만 좋다고 끝일까요? 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 즉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끝판왕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수만 개의 GPU가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초고속 이더넷 스위치가 필수적인데, 브로드컴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뇌라면 브로드컴은 그 뇌를 몸 전체와 연결하는 신경계라고 볼 수 있죠. 신경계가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뇌도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메모리로 눈을 돌려보죠. 여러분, AI 시대의 메모리는 우리가 알던 그저 그런 D램이 아닙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세상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미국 본토 팹 가동을 가속화하며 생산 능력을 10% 이상 끌어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HBM4 주도권 싸움에 사활을 걸고 선두권을 바짝 추격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두 기업은 이미 6세대 HBM인 HBM4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의 심장 역할을 하기 위해 최종 공급망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연산 결과나 저장하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프로세서의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메모리 벽을 허무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AI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는 진짜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회사들을 살펴볼까요? 네덜란드의 ASML을 모르는 분은 이제 없죠. 1대당 5천억 원이 넘는 하이 NA EUV 장비는 오직 ASML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로 칩을 깎고 회로를 그리고 물질을 입히는 공정에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램리서치가 활약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증착 분야에서, 램리서치는 식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내놓지 못하면 삼성전자나 TSMC도 더 이상 미세한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설계부터 제조, 장비, 메모리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이 완벽한 카르텔이 바로 반도체 생태계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반도체가 미중 패권 전쟁의 중심인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이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을 압박해 중국으로 향하는 장비와 칩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자족을 꿈꾸며 필사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인 ASML의 노광 장비나 엔비디아의 설계 기술 없이는 첨단 AI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향후 100년의 글로벌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양국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되면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고민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TSMC? 아니면 삼성전자?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투자하기엔 반도체 산업이 너무나 복잡하고 변화가 빠릅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개별주보다는 반도체 ETF 투자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그러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한 반에 3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30명 모두 목표가 서울대입니다. 그렇기에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은 이 30명 중에 누가 기말고사 시험을 가장 잘 보았는지 1등을 맞출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명의 평균 기말고사 점수가 이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정말 쉽습니다. 30명 모두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이전보다 올라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평균에 베팅을 하는 것이 I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AI에 대한 도전과 미중 패권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협력도 합니다. 누가 영원히 1등을 할지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반도체라는 그 생태계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ITF로 속스, SMH, SOXQ 등이 있습니다. 이 ETF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SML 같은 핵심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흔들려도 전체 생태계가 성장하면 내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의 성적표를 볼까요? 201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반도체 ETF들은 연평균 약 25%에서 30% 사이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면 10년 전 투자한 자금이 대략 10배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치죠. 특히 2026년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약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이제 꿈의 단위인 1조 달러 시대를 가시권에 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입니다. HBM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거 반도체 호황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수익성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첨단 로봇 산업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산업의 쌀이자 공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도체가 왜 단순한 테마가 아닌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길을 열고 TSMC가 형체를 만들며 ASML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도구를 제공하고 브로드컴이 길을 닦으며 마이크론과 삼성, 하이닉스가 기억을 채우는 이 완벽한 연합군, 이들이 만드는 미래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2026년 1월 29일 현재 반도체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더 빠른 연산, 더 낮은 전력, 더 큰 용량을 요구하는 AI의 갈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팩트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반도체
반도체 ETF를 통해 이 단단한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도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태계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말이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